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길가메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오늘은 지난해에 그리스에 이어서 고대 유럽의 최대 영웅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의 나라 마케도니아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익히 알렉산더 대왕에는 많이 들어오셔서 귀에 익으시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알렉산더보다는 알렉산드로스 3세 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배우죠. 즉 86년도 외국어 표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지 발음에 가깝도록 하다 보니까 영어식의 알렉산더보다는 그리스식의 그리스 표기법인 알렉산드로스 3세 또는 대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현재 쓰이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3세나 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으로 발음하겠습니다. BC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후 전성기를 누린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70여 년간 펠로폰네소스 내전으로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이때 그리스 북쪽에서 일어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드로스 3세의 아버지죠. 그리스 대부분을 점령하고 갑자기 죽어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약관의 나이에 왕위를 계승해서 오리엔트를 점령하고 헬레니즘 제국을 창시까지 합니다. 그동안 분량이 길어서 시청하시기에 부담된다는 여러분들이 많아서 이제부터는 짤막하게 나누어서 연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4차 시로 나누어서 1차 시에는 마케도니아의 건국과 발전, 2차 시는 알렉산드로스의 업적, 3차 시는 알렉산드로스의 뒷얘기, 그리고 4차 시에는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평가 및 마이다스의 손과 고르디우스의 매드, 피로스의 승리, 마지막으로 현 마케도니아의 역사까지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4차시까지 시청하셔야 전체 흐름을 온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며 이제 1차시 마케도니아의 건국과 필리포스 2세에 의한 발전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말은 키 큰 사람이란 뜻을 지닌 그리스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 이 지역에 살았던 부족들을 가리키는 말에서 이 지역을 지칭하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BC 12세기경 북쪽에서 침입한 도리스 또는 도리아인들이 마케도니아인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헤라클레스의 후손인 카라노스가 아르고스 왕조를 세우고 아르고스의 페르디카스가 베르미온 산에 BC 808년 또는 BC 640년경 마케도니아 왕국을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4세기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 약 6, 7세기경에 2차 민족 이동인 슬라브족이 이곳에 정착하기 이전에 마케도니아인들은 그리스인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왕정과 일부 다처제를 유지함으로써 북방의 이민족 취급을 받기도 하죠. 잠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 전쟁 승리에 일부 기여하여 그리스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 기간은 성장하는 했으나 왕권이 혼란해지고 거기다 그리스의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휘말리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려웠던 마케도니아를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그는 기원전 359년형 페르디카스 3세가 일리리아의 침략에 맞서오다가 전사하자 필리포스 2세는
어린 조카로부터 왕권을 찬탈하여 마케도니아의 2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분열 상황을 이용해서 그리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마케도니아의 부족을 모아나갔고 이후 성공적인 군사활동을 통해서 발칸반도 남부의 대부분 지역까지 차지합니다. 군사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아들 알렉산드로스 3세 대왕이 대제국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첫째, 그는 18살까지 3년여간 테베에서 볼모로 지내는 동안 선진 그리스 문화와 레옥트라 전투에서 사선진 전법으로 최강 스파르타를 물리친 명장인 에파미논다스의 전술을 익혀서 본국으로 돌아와 최강의 군사력을 길러냅니다. 기병과 궁수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보병은 팔랑크스라는 밀집 방진대를 도입하여 장창과 단검으로 무장시켜 종의 직업군대로 만듭니다. 이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의 큰 밑거름과 자산이 되어주죠. 첫 번째, 페제타이로이란 그리스식의 팔랑크스가 한 손에 큰 방패, 일명 호플론이라 그러죠. 호플론을 들고 다른 손에는 2.5m의 창을 든 호플리테스의 밀집 방어였다라고 한다면 필리포스 2세는 창의 크기를 그리스의 2배인 5m 가량으로 크게 늘려서 사리사라고 부르고 무거운 창을 들기 위해서 방패는 작게 축소하여 가죽끈으로 묶어서 팔에 걸치고 16줄 가로 16줄 세로 16줄 합해서 256명을 기본 단위로 하는 밀집 대형으로 개편하면서 페제타이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페제타이로이는 걷는 전우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페제타이로이는 창이 길어서 사정거리가 배로 늘어나면서 그리스의 호플리테스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병을 상대로 해서도 강력한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헤타이로이 들은 친우, 영어로는 컴패니언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 왕의 친우들이라는 의미로 불리기도 했는데 왕의 친위대 겸 페제타이로의 약점인 측면 방어를 목표로 한 중무장한 기병대였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헤타이로이드도 장비를 개인이 부담하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의 시민이거나 귀족이었지만 차후 금광이 개발되면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함으로써 최초의 직업군인화가 됩니다. 방패는 사용하지 않고 청동제 투구와 흉갑을 착용하고 장창이었던 아까 사리사보다는 좀 짧은 크시스톤, 일명 큰 창이라고 하는 크시스톤을 중위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망치와 도루전법은 에피미논다스의 사선진 전법으로부터 주공과 조공의 개념을 도입해서 병력을 둘로 나누어서 운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기병을 주공부대로 보병을 조공부대로 운영합니다. 즉 보병에게는 대장간의 모루, 즉 저지부대의 역할을 맡겨서 적을 붙잡아 두도록 하고 기병들로 하여금 대장간의 망치, 즉 타격부대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적의 측 또는 후방을 타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주공과 조공의 구분 및 망치 모루 전법은 전략가들에게 기본 상식으로 계승됩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포스는 전술 대응의 발전, 무기 개량, 여러 병종 간의 협동, 망치와 모루의 개념 확립 등
군사 전략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정보 및 역정보를 이용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등에도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필리포스는 사전에 정보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필리포스의 통합군에 의한 새로운 전법은 당시 그리스인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이었고 알렉산드로스의 무패의 동방원정에 큰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BC 354년 델포이 신전과 관련된 그리스 내전인 제3차 신성 전쟁에 참여하여 북부 그리스의 패권을 확립합니다. BC 338년 카이로네이아에서 알렉산드로스의 활력으로 아테네와 테베의 연합군을 분쇄하여 그리스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기원전 337년에는 스파르타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 국가들을 신코린투스 동맹, 일명 헬라스 동맹으로 결성시켜서 이를 자기 휘하에 둡니다.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침공을 위해서 1만 명의 선발대를 헬레스폰트 해역으로 파견하는 등 페르시아 정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실행만 남겨놓은 기원전 336년 그의 나이 46세에 자신의 경호원인 파우사니아스에게 갑자기 살해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필리포스 2세에 이어서 자신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을 왕자에 앉히려고 하는 어머니 올림피아스의 계략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필리포스 2세의 업적과 평가는 보는 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첫째, 그는 단순한 부족국가였던 마케도니아를 민족국가로, 더 뛰어난 군사 전략과 무기를 혁신함으로써 세계 최강의 군대를 육성해서 발칸반도 전체를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고 전쟁보다는 의결을 또는 최대 성과보다는 제한된 목표를 추구하는 등 협상가적인 면도 있었다라고 하고 전투 지휘관으로서는 맹장이었다라고 한다면 행동에 있어서는 굉장한 외계 전략가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전쟁의 기반은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다져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학자들 가운데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력은 사실 필리포스 2세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군사적 재능도 아버지가 뒤떨어지지 않고 정치력도 아버지가 더 뛰어나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은 바로 아버지 덕이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없었다면 알렉산더의 정복 등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반대 의견으로는 제 아무리 필리포스가 기반을 다져놓았다라고 해도 그것을 유용하게 써먹은 것은 분명 알렉산드로스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즉 알렉산더 대왕의 공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주의하시고 운동 매일 하시고 다음은 알렉산드로스의 업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길가메시였습니다.